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장 발빠른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또 열받고 짜증나는 하루였습니다. 미국에서 이 장은 상당히 조금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안 좋게 국내 시장으로 넘어왔습니다만 그 여파가 고스란히 미쳤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시작은 음봉 마이너스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 여러 악재들을 다소나마 뭐 정확하지 않은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들의 그 반도체 뭐 소부장 IT를 전반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매수 힘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다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역시 시제는 소외될 수밖에 없었죠. 증시를 뭐 상승으로 이끈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팩트는 이거죠. 오미크론이 전염력은 셀지 모르겠지만 중증으로 간다던가 아직까지 사망한 환자가 없다. 상당히 감기처럼 그냥 약하게 지나갈 것이다. 그로 인해서 오미크론의 이 변이가 결과적으로 코로나의 마지막 단계일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 업체 시젠 뭐 상승할 수가 없죠. 지금 이 장 끝나기 바로 전인데 결과적으로 더 빠졌습니다. 이 차트를 보니까 무슨 김한기 화백의 추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우울합니다. 결과적으로 종가는 4.60% 3,200원 내린 66,300원으로 끝이 났고 시가는 72,400원이었습니다만 고가가 72,400원이었고 결과적으로 시작하자마자 계속 때려 맞은 거죠. 그래서 저가 뭐 66,300원이 결국 종가가 저가로 끝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며칠 전에 그 제 영상에서 어떤 분이 그날 83,000원까지인가요? 장 초반에 상승했다가 결국 밀려서 끝난 날이었는데 그날 제 영상에 메시지로 그냥 비중 줄이는 차원에서 8만 원대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뭐 잘한 건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분이 계셨는데 결과적으로 8만 원대 물량을 줄인 분이 승자입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래요. 이렇게 장기 투자 오래 가지고 가려면 시젠 같은 종목은 비중이 커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나중에 뭐 잘 돼서 이게 뭐 60만 원이 가고 70만 원이 가고 100만 원이 갈지언정 비중 특히 바이오 업종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특별한 그런 모멘텀으로 취급받는 이런 업종들은 사실 비중을 절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가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 많이 배우셨을 거고 저도 배웠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 가격에서 더 내려오게 되면 그 천정현 대표 말고 그냥 회사 자체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미래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더 낮은 가격대로 와서 조금 더 물량을 매수하게 되면 평단가를 또 낮출 수 있으니까 좀 더 부담 없이 오래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뭐 적절히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수급은 개인이 12만 주가량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이 오늘 10만 주가량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2만 주가량의 매도가 그리고 이게 단타 세력인데 금융투자 오늘도 8천 주가량의 매수가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일가 거래는 정말 이 세력들이 완전히 가지고 놀 수밖에 없는 아주 가지고 놀기 쉬운 그런 패턴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까지도 일단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또 어젯밤에 뉴스가 났습니다만 오미크론 공포 국내가 결국 현실이 됐죠. 나이지리아에서 지난 24일 국내 입국한 인천 거주 40대 부부 2명과 공항에 마중 나간 30대 지인 그래서 지금 총 5명이 오미크론에
확진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더 사실 우려되는 것은 그중에 그 한 분이 동선이 여러 곳으로 다니시면서 총 80명 정도와 접촉을 했다 해서 방역 당국도 긴장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 동선을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까도 제가 살짝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나이지리아, 아니, 나이지리아가 아니라 아프리카 쪽이죠. 그쪽에서도 오미크론의 확진자 판정을 받은 이 확진자가 어, 경미한 증상에 다들 그치고 있고, 이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소식이 계속 전해지면서 주가는 다시금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전체 주식 시장은 아주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주가들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들의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는 이 오미크론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마지막 단계이다. 그러니까 이제 종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추후에 처음에 증상이 가벼울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어떻게 증상이 악화될지, 그리고 노령층이 오미크론에 감염이 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섣부른 판단을 하긴 이르다. 이렇게 계속 의견이 상반된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오늘도 5천 명대 확진자가 나와 있는데, 오미크론이 이 전파력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미크론을 초반에 잡지 못하고 이 오미크론마저 퍼지게 된다라고 하면, 확진자가 물론 아직까지는 뭐 증상이 경미하다고 하지만 이게 확진자가 나오게 될 경우, 그렇게 되면 노령층, 이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사실 감기가 가장 무서운 그 사망 원인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1위가 감기입니다. 네, 감기 때문에 죽어요. 감기로 인한 폐렴, 또 감기로 인한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그 추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 대유행에 종식을 앞당길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영국의 보건장관 유력 후보 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만 32개 이상의 돌연 변이가 있지만, 이는 감염력을 높이는 동시에 감염자에게 덜 치명적으로 최적화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특징은 대부분 호흡기 바이러스가 진화하는 방식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의 주장이고,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직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시간을 지켜보고 2주 후, 한 달 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아공 의사들도 오미크론 변이가 이전 변이들과 달리 두통이나 피로와 같은 가벼운 증상만 야기했고, 단 한 명도 입원 치료를 받거나 사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과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나오면서 치명률은 점점 약해져 결국 감기처럼 가볍게 걸리고 지나가는 풍토병처럼 될 것으로 예측한다. 백신이 오미크론에 대해 아예 무용지물이 아니라 증세가 중증으로 가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진단 키트 업체들은 힘을 쓸 수가 없었죠. 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런 걱정스러운 또 주장도 나옵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낮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데, 남아공에서 발견된 오미크론 감염자가 중증으로 가지 않은 것이 이들은 대부분 젊을 뿐 아니라 중증으로 악화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백신 접종 여부 관계없이 대다수 감염자가 경증 환자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위험도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백신을 맞는 것이 중증으로 가고 사망하지 않는데 분명히 도움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며칠 만에
한 뭐 20% 가량의 그 하락이 나왔고, 그 전에 짧은 시간에 지지난주부터 지난주까지 한 30% 이상의 상승이 나올 때 많은 분들이 드디어 시즌이 이제 가는구나 하면서 또 일부 물량을 정리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는 줄 알고 또 신용까지도 써가지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신용 잔고 추이가 늘고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뭐, 뭐 신용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신용 비중 조절 잘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또 엄청난 또 폭락이 나오게 될 때, 그때 또 털리게 되면 너무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항상 적절한 비중 조절 잘 하시고, 그리고 상승할 때와 또 하락할 때 그 원인도 반드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한 공부, 종목에 대한 공부, 시장에 대한 공부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꾹 눌러주시면 제가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우울한 이번 주가 되고 가고 있는데, 뭐 반전이 분명히 또 있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힘을 내시고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후회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